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 제보자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산 중고차가 아무도 입력하지 않은 주소로 길 안내를 시작했어요. 그 주소가 뭔지 알게 된 건 몇 달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일이라 연장이나 자재를 실어 나르는 게 일상이에요. 처음엔 1톤 트럭을 썼습니다. 짐 싣기엔 편했는데 비 오는 날이 문제였어요. 천막을 씌워야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번거롭거든요. 자재가 비에 젖으면 낭패니까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현장 일로 바쁜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는 딜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스타렉스 3벤 화물 좋은 매물 있다고. 딜러가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시세보다 싸게라도 바로 팔아달라고 부탁한 차야. 솔직히 우리도 마진이 거의 안 남아. 아는 사람 부탁이니까 팔아주는 거지. 저는 솔깃했어요. 직접 가서 봤는데 차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연식에 비해 키로수가 많지 않았어요. 외관도 깔끔했고 시동 걸어봤는데 엔진 소리도 조용했어요. 짐칸 밀폐가 확실해서 비 걱정도 없었고요. 딜러가 말했어요. 이 가격에 이 상태 차 없어. 진짜 아는 사람 부탁 아니면 이 가격에 못 내놓는 거야. 저는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차 상태가 좋았으니까요. 계약하고 집에 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잘 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엔 그 차가 참 편했습니다. 1톤 트럭대랑 비교가 안 됐어요. 자재를 짐칸에 싣고 비가 와도 걱정 없고 현장 오가는 게 훨씬 수월했어요. 한 달 정도는 그냥 좋은 차였어요.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았고 이동이 편하니까 체력적으로도 덜 지쳤습니다. 그게 시작된 건 차를 산 지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현장 일이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인테리어 마감 작업이라 꼼꼼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짐칸에 연장이랑 자잘한 폐기물들을 싣고 운전석에 올랐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간 도로라 차가 많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달리고 있었어요. 한 20분쯤 달렸을 때였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퉁퉁퉁. 짐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운전석과 짐칸 사이에 철제 격벽이 있는데 그 격벽 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짐칸에 실어둔 폐기물이나 연장들이 흔들리면서 부딪히는 소리겠지 싶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종종 나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달리다가 또 났어요. 퉁퉁퉁. 이번엔 좀 더 또렷하게. 저는 속도를 약간 줄였습니다. 노면이 울퉁불퉁한 구간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때 알아챘어요. 그 소리가 짐이 굴러다니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퉁, 퉁, 퉁.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노크하듯이.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도 일단 가까운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짐칸 문을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장이랑 폐기물들이 있었는데 전부 제자리에 있었어요. 굴러다닌 흔적도 없었고 뭔가 쏠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짐칸 안을 들여다봤어요. 스마트폰 후레쉬로 구석구석 비춰봤습니다.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닫았습니다. 그냥 넘겼어요. 뭔가 착각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번엔 직원 재현이랑 같이 현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현이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둘이서 현장 얘기를 하면서 가는 중이었는데 퉁퉁퉁 또 났습니다. 이번엔 재현이도 들었어요. 재현이가 말했어요. 형, 짐칸에서 소리 나는데요. 나도 들었어. 뭔가 부딪히는 건가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이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달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또 났어요. 퉁퉁퉁.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강력이 일정했습니다. 재현이 얼굴이 굳었어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진짜 노크하는 소리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재현이랑 같이 짐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재현이도 직접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까지 다 비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현이가 짐칸 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저 솔직히 좀 소름 돋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뭔가 착각한 거겠지. 라디오 소리가 반영된 건지도 모르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재현이랑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애써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그 뒤로 알게 됐습니다. 격벽 소리가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어요. 그 사이에도 야간 운전 중에 두세 번 더 그 소리가 났는데 열어볼 때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억지로 넘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장 일이 오전에 몰려 있었고 오후 작업 전에 잠깐 시간이 생겼어요. 점심을 간단히 때우고 나서 차 안에서 눈을 좀 붙이기로 했습니다. 현장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시트에 앉은 채로 등을 기대고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습니다. 바깥 햇살이 따뜻했고 차 안이 조용했어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꿈인지 가위 눌림인지 모를 상태가 됐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도 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였어요. 아주 작고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목소리였습니다. 나 좀 찾아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이 굳었어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냥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한. 근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가 이상했어요.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들렸어요. 정확히는 뒤쪽에서였습니다. 짐칸 쪽에서였어요. 격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잠이 깼어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차 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조수석도 비어 있었고 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깥 햇살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낮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어요. 분명히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 좀 찾아줘.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 격벽 너머, 짐칸 쪽. 저는 그냥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꾼 거겠지 하고 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작업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운전하면서도 작업하면서도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 현장 마치고 야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옆 차선에서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불빛이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조수석 쪽으로 시선이 갔어요.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있었어요. 검은 형태였습니다. 사람 모양의 검은 실루엣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빈 조수석이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빛이 반사된 건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는데 눈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검은 실루엣,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것이. 그리고 그때 그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나 좀 찾아줘.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저는 그날 집에 와서 오래 잠을 못 잤습니다. 조수석 실루엣을 본 뒤로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비게이션이 이상해졌습니다. 시동을 켜면 자꾸 특정 주소가 목적지로 찍혀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웠습니다. 이전에 검색한 게 남아있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시동을 켜도 또 찍혀 있었어요. 같은 주소였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가본 현장 주소도 아니었고 아는 사람 주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주소였어요. 그게 3번, 4번 반복됐습니다. 시동 켤 때마다 그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을 초기화했습니다. 배터리까지 완전히 뽑았다가 다시 연결했어요. 그래도 다음에 시동 켜면 또 그 주소였습니다. 10번이 넘어갔어요. 재현이한테 얘기했더니 재현이가 말했어요. 형, 그 주소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는 검색했어요. 뭔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경기도 외곽 어딘가의 주소였어요. 지도 앱으로 보니까 공장지대였습니다.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 있었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말했어요. 형, 한번 가볼 거예요. 저는 그때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 뭔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기계 오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계속 찍혔어요. 그리고 그 주소가 찍힐 때마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 좀 찾아줘.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때서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재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현아, 그 주소 같이 가보자. 재현이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 가도 되는 걸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낮에 가야 덜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찍혀있던 그 주소를 직접 입력했어요. 달리다 보니까 시내에서 점점 벗어났습니다. 외곽으로. 도로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공장지대로 들어서는 구간이었습니다. 낡은 공장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어요. 사람이 다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어요. 폐공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것 같았어요. 외벽이 낡았고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풀이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낮인데도 한기가 돌았어요. 여름이었는데 그 건물 앞에 있으니까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현이도 말이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 건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안쪽이 시커멓게 비어 있었어요. 그냥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그 건물을 보다가 재현이가 말했어요. 형, 그냥 가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내려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차를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주소를 찾아간 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비게이션이 자꾸 그 주소를 찍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국 차를 팔았습니다.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격벽 두드리는 소리, 꿈에서 들린 목소리, 조수석 실루엣, 반복되는 주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타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을 때까지는요. 그날은 저녁에 집에서 밥 먹으면서 뉴스를 틀었어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익숙한 뭔가가 보였습니다. 공장이었어요. 낡은 외벽, 깨진 창문, 무릎 높이의 자풀. 제가 갔던 그 폐공장이었습니다. 분명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뉴스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 부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고, 오래전에 그곳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저는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소리. 차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들었던 그 목소리. 나 좀 찾아줘.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리고 그 차. 그 스타렉스. 지인이 급전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싸게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던 그 차. 격벽을 두드리던 소리. 조수석에 앉아있던 검은 실루엣. 그리고 반복해서 찍히던 그 주소. 혹시 그 차가 그 일과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차를 이전에 누가 탔는지, 그 차가 그 공장에 간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꿈에서 들린 목소리가 그곳에 있던 누군가였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뉴스 봤냐고. 재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형, 저 지금 봤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차 생각이 납니다. 꿈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조수석에 있던 그 검은 실루엣이 누구였는지, 격벽을 두드리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차가 왜 그 주소를 알고 있었는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차가 그 일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매로 나온 차, 그리고 그 차에서 겪은 이상한 일들. 과연 그 차와 그 공장의 사건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